고등학생 때 그려보던 대학생의 방학은 참 화려했다. 놀고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그런데 진수는 그런 계획을 180도 바꿔 방학 중인데도 거의 매일 학교에 나온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 많이 변한 것 같다. 형, 지금 여기 학교 어딘데? 학교에 그냥 시험 있어가지고 시험 보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공부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 1학년 즐기라고 있는 건데 학교 들어오자마자 힘들게 공부해갖고 들어와가지고 벌써부터 막 공부하고. 형은 1학년 때 안 그랬는데 1학년 때 막 자유를 느끼면서 막 계속 1학년의 자유를 만끽하다가 1학기 때 제일 막히게 됐지. 1학기 때 2점대 학점을 시험이 그때 유난히 공부에 몰두하는 진수는 과에서도 유명하다. 고등학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곳으로 딱 왔다는 생각,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의욕적인 친구들이 1학년 중에 되게 많은 편이긴 한데, 진수는 그중에서 특별히 유별나게 의욕이 넘치는 친구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솔직히 좀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진수는 첫 번째 수능 실패와 재수 과정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곤 한다. 실패의 과정 속에서 공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게 제 꿈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걸 준비하면서도 재미를 느끼고 뭔가 또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즐거움에 이제 본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진수의 책장에는 아직도 고등학생 때 보았던 대입 수험 교재들이 여러 권 남아있다. 저한테 이제 좀 의미 있는 것들, 그런 서적들을 이제 다 남겨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회탐 같은 거라든지 여기 뭐 영어 그리고 뭐 여기 수학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인강 들었던 교재들도 있어요. 그 책들 중에서 진수가 특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아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요? 문장 자체가요.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니까 충격적이었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어 성적이 그래도 상위권 성적이 나왔었는데 영어가 해석이 안 되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절실히 받았죠. 특별히 뭐 주어 자리 쓰이는 큰 충격을 받은 진수는 당장 영어 공부에 뛰어들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인터넷 강의. 단어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문장 전체가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진수는 강의 내용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듣고 또 들었다. 한번 듣는다고 이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복적인 복습을 통해서 이제 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진짜 공부지. 그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고 이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느꼈죠. 몇 번을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은 선생님의 강의를 손으로 베껴 써보기도 했다. 문법의 개념 공부가 끝나면 예문으로 제시된 문장에 대입해보고 완벽한 해석을 시도했다. 여기 보면 주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주어인데 이 정도는 솔직히 해석할 때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인지 모르고 이제 끝까지 해독하면서 이제 뭐 엄청 고민했었죠. 여기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수식되는지 그 앞에 명사나 그 선행사에 어떻게 수식되는지 모르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저로서는 난감했었죠. 하지만 그 문법 강의를 듣고 나서는 아 이게 관계부사구나, 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이해하게 됐고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이제 제대로 해석하는데 해석할 수 있게 됐죠.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진수의 영어책은 다양한 세계 펜들로 점점 더 화려해졌다. 문장마다 그 구조를 분석하는 표시가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문장 하나를 붙잡고 이제 그걸 철저히 분석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 펜도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단어, 구문, 문법까지 다 분석했었어요. 문법 공부가 궤도에 오르고 난 뒤 진수는 그만의 영어 공부법을 찾아냈다.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두 개의 책. 이런 얇은 책들 있잖아요. 얇은 책들은 주로 이제 빠르게 읽고 주로 실전 경험을 이제 쌓기 위해서 이제 연습하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저 말 그대로 약간 심화된 내용이라서 이제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읽으면서 이제 단어도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죠. 첫 번째, 얇고 쉬운 책은 실전을 위한 속독용 책이다. 이런 책들은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어려운 단어도 별로 없다. 마치 복습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는다. 그리고 점점 문제풀이에 속도가 붙었다. 그런 짧은 시간에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도 기르고 이제 문장 구조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를 수 있으면서 이제 좀 더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1차 공부가 끝나면 책을 바꾼다. 두 번째 책. 그건 아주 두껍고 어려운 책이다. 책을 펼치자마자 단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우선 이 단어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 어려운 심화학습 책에 실린 단어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다. 진수는 이 단어들을 정리해 외운 뒤에도 책 왼쪽 오른쪽 여백에 단어들을 빼곡히 적어 놓았다. 이게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단어를 정리한 것 같은데 책을 이렇게 접었다가 펴게 되면 그리고 모르는 거다 싶으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우리 앞에 것도 궁금하게 되면 앞에 또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단어를 공부했어요. 이렇게 실전 대비와 심화학습을 함께 공부한 진수의 영어 성적은 늘 전국 최상위권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잘 조합하게 되면 이제 실전 경험도 쌓게 되고 이제 제 영어 실력도 높이게 돼서 외국어 영역에서 이제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체계적인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 서울서 자체도 밥도 잘 안 나갔네. 진수가 갑자기 제 손으로 밥을 하겠다고 나섰다. 밥을 잘 할까? 시험 치기 전까지는 항상 제가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죠 뭐. 전 진짜가. 꼭 한번 부모님께 제 손으로 지은 밥을 올려드리고 싶었다. 그보다 좀 더. 방학이 끝나가는 지금 그걸 실행에 옮긴 것이다. 밥을 안 친 뒤 진수는 된장찌개에도 도전했다. 진수가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한 학기 동안 자취를 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발휘 시간. 된장의 양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뭐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든 그 된장의 양이 맞아야 맛있는 것 같아요. 구수하고 맛있어 보이는 된장찌개가 완성됐다. 진수는 지난 1년 재수의 기간을 거치면서 부모님께 많이 죄송스러웠다. 그리고 많은 반성을 했다. 한마디로 철이 든 것이다. 부모님은 진수의 밥상을 기쁘고 감격스럽게 받았다. 아까보다 훨씬 싱겁죠? 저는 집에만 있을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믿음도 많이 가고 좀 신뢰도 좀 이제 믿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속으로 많이 했죠. 진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필요한 만큼 그리고 자신이 하고픈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는 편이었다. 3학년 때는 좀 덜하긴 했는데 1, 2학년 때보다 그 책도 하나도 안 내가지고 그냥 메고 다니더라고요. 빈 가방을? 예, 빈 가방을. 학교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던데 집에는 오면 안 하더라고요. 가방처럼.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
고등학생 때 그것이 진수의 생각이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을의 컴퓨터 오락을 즐겼다. 고3 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텔레비전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도 빼놓지 않고 봤다. 학교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적도 나오고 아직 그런 입시를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런 안 해본 사람의 두려움은 해본 사람의 두려움보다 안 해본 사람의 두려움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크게는 안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수능에서 나는 될 놈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죠. 어떻게든 뭐 될 거다. 뭐 신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그런 건 없었죠. 세 군데 다 넣었지. 다 떨어졌지. 저 정신 상태로는 재수해도 크게 나올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대학 입시 실패. 진수는 재수를 결심했지만 뜻밖에도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다. 부모님은 진수의 생활 태도로 봐서는 재수도 실패할 거라 판단했다. 그때 진수가 가져온 것이 자신의 대입 실패 원인을 분석한 반성문이었다. 생활 태도, 공부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공부법까지 진수는 스스로에게 채찍을 들었다. 이 반성을 해오라고 한 이유는 태도가 우리 안 좋았기 때문에 서로 생긴 거거든요. 만약에 내용이 없었더라면 재수를 안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일단은 제 스스로의 잘못을 분석해보는 게 먼저 우선이었죠. 왜냐하면 제 자신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 뭐 자신 알라 이렇게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스스로 자신을 알면 뭔가 제 잘못을 아니까 그걸 고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수가 결정되자 진수는 당장 방 안의 컴퓨터부터 치웠다. 진수가 재수 기간 내내 고집스럽게 지킨 것은 수면 시간. 정확한 시간에 자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규칙적인 생활의 기본이다. 생활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 컴퓨터 게임도 TV도 끊고 진수는 완전히 달라져 갔다. 고3 때보다 좀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그 밤늦게 게임하거나 쉬는 시간을 이제 줄여서 이제 좀 일찍 자면서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이제 덜 졸리는 그런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진수는 생활 태도만큼이나 자신의 공부 방법도 철저하게 정리해 나갔다. 우선 첫 번째 수능에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탐부터 시작했다. 수능이 너무 언쇄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탐을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 위주의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 없는 나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수능에서 그 나무가 완전 쓰러져 버렸죠. 고3 여름방학 무렵에 사탐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요약집을 사서 읽었고 닥치는 대로 문제를 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성적이 나오지 않자 문제집과 참고서를 바꿔버리기도 했다. 온통 엉망진창이었다. 진수는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야근꾀를 부리지 말고 전공법으로 우직하게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차근차근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외워나갔다. 참고서 또한 3권을 정해놓고 완전 정복에 나섰다. 만약에 한 세 책이 있다고 하면요, 이 두 책에 없는 내용이 다른 책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책이 없는 게 뭐 다른 데 책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그 한 과정, 그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좀 총체적으로 보려고요. 다양한 책을 한꺼번에 봤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그 단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원을 그 한 단원을 하더라도 깊게 했었죠. 각각의 책을 공부하고 난 뒤엔 총체적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진수는 세 권의 참고서에서 중요 내용으로 꼽은 것들을 한 권으로 만드는 단권화 작업을 시도했다. 내용은 더욱 풍부하게, 핵심 포인트는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죠. 왜냐하면 다양한 책을 이제 다 보는 효과가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좀 느리지만 뭐 나중에 가면 이게 한 권으로 이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더 효율적인 그런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진수가 공들여 만들었던 사탐책이다. 그런데 맨 앞장에 메모지가 꼼꼼하게 붙여져 있다. 이건 또 무엇일까? 그 스크랩한 부분이나 이제 내용 부분에서 제가 암기가 덜 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암기하기 위해서 책 첫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딱 해뒀어요. 이제 책을 펼치면 이제 바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책을 펼 때 맞다, 이걸 외워야 됐지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제 딱 외우게 되고, 이제 뭐 했는데도 모르겠으면 그 페이지로 또 넘어가서 또 보고, 그런 식으로 했죠.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 진수는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마치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읽듯이 사탐책을 봤다.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이 든 건 그때였다. 공부를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심심풀이로 그냥 한번 꺼내서 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틀렸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보거나, 아니면 주말 같은 때는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촥 그냥 정독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죠. 재수를 시작한 지 6개월. 진수의 영어, 수학, 사탐 성적은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전국 1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엔 언어가 발목을 잡았다. 4등급. 진수는 절망했다. 두 번째 수능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수리, 외국어, 사탐을 합쳐서 이제 전국 1등이 나온 거예요.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 제 발목을 잡는 언어가 4등급이 나온 거예요. 70점을 맞고요. 저 스스로는 그때 굉장히 화가 났죠. 아직도 언어가 이 상태냐 이러면서.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성적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내야 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언어는 양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좀 문제지를 많이 풀면 이제 공부가 늘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막연하게 그냥 문제를 많이 풀기로 작정하고 문제지를 쌓아두고 막 풀었어요. 그 겪어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문장의 그 글을 읽는 방법을 이제 체득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영어 문제를 풀었던 방법 있잖아요. 속독과 정독 방법을 이제 따왔어요. 그래서 항상 하던 것처럼 빠르게 문제 푸는 문제집 하나, 그리고 새로운 문제집을 하나 사서 좀 더 문장을 끊고 이제 문장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정독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실전 대비와 심화학습,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기초를 다지면서 찾아낸 방법을 언어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우선 쉽고 얇은 문제집들을 중심으로 자신감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 매일매일 마치 수능을 보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었다. 쉬운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관건이다. 이 문제는 하루에 뭐 5지문 아니면 6지문 풀었어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도 이제 비문학이 6지문이 나오거나 대충 그 정도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전과 같게 한 6지문 정도 풀었죠. 심화된 책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한 지문을 보더라도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내지는 두 지문을 풀었고요.
얄팍한 실력을 보충하는 심화학습도 병행했다.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내용의 지문들이 많았다. 심화학습 중에는 인내력이 필요했다. 이제 문학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 이제 그 문학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문학을 좀 문학답게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문학을 완전 해체시키는 작업이잖아요. 이 작품에서는 뭐 일단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이런 걸 위주로 공부했는데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죠. 언어 과목을 공부하면서 가장 벽에 부딪힌 것이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다루는 문제들이었다. 논설문과 달리 문학 작품은 일단 무슨 뜻인지 그 속내가 잘 보이지 않았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막 복잡해요. 여기 뭐 이게 막 필기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막 분석하는 방식으로 있잖아요. 작품을 막 해체시켜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문장 구조를 따지고 품사를 따지며 단어의 뜻을 정리하면 이해가 될 줄 알았다. 이게 왜 그렇고 왜 저런지 이해를 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막 그래도 그냥 정 안 되니까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냥 무턱대고 암기를 했는데 도저히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방법이 틀렸다는 판단이 서자 진수는 과감하게 언어에 있어서 문학 공부 방법을 바꿔버렸다. 문장을 해체하는 건 나중 일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나의 느낌. 분석이 아니라 이제 제 생각을 적는 거죠. 제가 이 감상하면서 이런 생각,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한 주제는 이러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문학을 문학답게 보는 것, 그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문학을 그렇게 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의 뜻인지 부정의 뜻인지, 기쁘고 즐겁다는 것인지, 암울하고 슬프다는 것인지, 그동안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도 그러한 최소한의 판단을 하지 못했다. 방법을 바꾸자 읽는 재미가 생겼다. 자꾸 읽다 보니 작품 전체가 보였다. 두 번째 수능에서 진수는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었다. 아니, 기대 이상이었다. 진수는 많은 수험생들이 목표로 삼는 그 대학에 당당히 입학했다. 저처럼 뭐 실패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아니면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감정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이제 끝까지 묵묵히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수하고 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둘이 같이 그리고 오늘 저녁학이다. 재수 1년간 진수는 공부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신뢰를 얻어낸 것도 큰 수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흐트러진 생활 태도를 정리하고 완전히 공부에 몰두하면서 알았다. 정말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배운 것이다.